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은 명예훼손 관련 사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이유 등으로 해임됐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지난해 이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본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2013년에 나왔던 발언인데요. 당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한 발언 중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또 이것을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몇 년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박다솜 변호사와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다솜 변호사입니다. 네, 어제 이제 사안 중에서 이제 고영주 전 이사장의 발언을 잠깐 다뤘던 바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명예훼손죄 또는 불법행위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2021년 당시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안은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 사건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1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2013년도에 있었던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판결인데요. 그 내용이 이제 결국 2년 전에 나온 것이고, 이 문제된 발언 자체가 나왔던 배경,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됐던 건가요? 네, 2013년 1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 할애회에서 제18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예. 이후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예. 당시 1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그러나 2심에서는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구체화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 고 전 이사장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자,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서 1심과 2심의 이제 판결이 좀 갈렸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네, 대법원에서는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 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닌 이상 그 평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이를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또 고 전 이사장의 발언 경위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 판단이 확정이 됐군요. 네. 민사적인 판단은 어떻게 됐죠? 네, 한편 대법원 민사재판부에서도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확정하여 고 전 이사장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 내용들만 읽어봐갖고는 저희가 이제 금방 이해가 좀 되진 않는데 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이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해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예. 같은 조항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특정성이 있어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갖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예.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는 307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307조 2항에 따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네. 법정형이 가중되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 대법원은 어떤 이유로 이제 무죄 판단이다라고 법리를 설치했나요? 네, 앞서 언급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네.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 사정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는 이상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의 전체적인 형식과 내용, 시기와 장소, 대상 등을 종합해보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것이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체제 또는 주의 주장을 지지, 추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형사 재판에서 나왔던 이제 유죄 판단에 대한 무죄 판단에 대한 내용이었고, 불법행위, 정신적 손해와 관련된 위자료 배상 관련된 민사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서 위법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이러한 법률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네.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과장된 의견 표현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했고 이는 문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해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예. 그러나 2심에서는 고 전 이사장이 당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생각을 즉흥적으로 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 배상 책임을 1,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예.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과는 달리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확정했습니다. 네. 이러한 판결들은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나 비판, 문제 제기와 그에 대한 당부의 판단에 관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 1심에서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되는 불법 행위다라고 봐서 위자료 3천만 원으로 선고를 했고요. 항소심에서는 1,000만 원으로 줄여서 이것은 이제 즉흥적인 의사 표시에 불과하다. 부적절하긴 하나 즉흥적이다라고 해서 1,000만 원. 대법원에 올라와서는 공적 인물은 평가나 비판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문제 제기다 또는 이와 같은 평가, 이 당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 안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 범위 안에서 사회 공론의 장에서 평가가 되는 것으로서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에 서서 설명을 한 것이다라고 보이는데요. 자, 오늘 이 명예훼손죄에 관련돼서 법리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를 갖고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 명예훼손죄 법적 조언을 좀 정리해서 해 주시죠. 네, 인터넷 댓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정치인, 연예인 등 공적 인물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비록 오늘 다룬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긴 했지만 공적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네. 따라서 타인에 대한 평가를 공공연하게 표현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예. 다만 오늘 판결에 따르면 뭐뭐주의자라는 표현 그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